안녕하세요, 올렉사입니다. 자, 드디어 하반기 이 증시 방향을 결정짓게 될 연준의 FOMC 회의가 열리죠. 자, 오늘부터 내일까지 열리게 되는데요. 자, 지난주에 6월 이후 최악의 그런 한 주를 보낸 이후 이 장 막판으로 갈수록 이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상승으로 반전을 했습니다. 자, 일단 하락세를 멈췄다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S&P 500 지수는 0.69% 상승했고 나스닥 지수도 0.76% 플러스 마감을 하면서 끝이 났는데, 자, 이제 시작이죠. 자, 연준이 어떠한 결정을 하게 될지 시장과 전 세계 눈이 쏠린 가운데 오늘은 관망세가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 지난 13일 날 발표된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인 CPI 지수가 예상을 웃돌면서 지난주 큰 폭의 하락 장세가 이어졌었죠. 자, 이유는 이번에 연준의 이 금리 인상 결정이 예상치를 웃돈 CPI 지수 때문에 더욱더 매파적일 것이라는 우려감 때문인데요. 자, 시카고 상품거래소 패드워치에 따르면 연준이 이번 FOMC 회의에서 금리를 0.75%포인트 인상할 확률이 82%에 이른다고 합니다. 0.5%포인트를 기대했던 시장에 찬물을 끼얹은 예상이 나오고 있고, 자, 0.5% 빅스텝은 쏙 들어가 버렸죠. 자, 그러면서 1%포인트 인상인 울트라 스텝의 가능성이 18%까지 올라오면서 시장의 이 긴장감은 더욱더 고조되는 분위기입니다. 자, 하지만 대체적으로 시장에서는 0.75%포인트 금리 인상을 예상을 하고 있죠. 자, 그렇게 되면 사상 처음으로 3연속 자이언트 스텝을 밟게 되는 거고요. 자, 그 충격이 시장에는 또 어떻게 전해지게 될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자, 게다가 파월 의장의 입에서 자, 앞으로의 금리 인상 계획에 대한 대략적인 그런 윤곽을 듣게 될 텐데요. 자, 생각보다 이 보수적이면서도 매파적이라면 시장은 또 한 차례 조정장을 맞게 될지도 모릅니다. 자, 미국 시간으로는 21일 오후 2시쯤 발표가 될 텐데요. 다 함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연준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이 확실시되면서 미국의 국채 금리도 큰 폭으로 오르고 있죠. 자, 지금은 다소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어제장 10년물 국채 금리는 장중 최대 3.518%까지 올라서면서 2011년 4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자, 이후 낙폭을 줄이면서 3.489%로 마감은 했지만 상당히 높은 수치죠. 자, 2년물 국채금리 역시 3.946%까지 오르면서 4%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죠. 자, 역시 2007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렇게 국채금리가 오르는 것도 걱정이지만 장단기 이 국채금리의 역전 현상도 더욱더 심화되고 있다는 게 더 큰 문제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자, 2년물과 10년물 간 금리 차이는 46bp까지 벌어졌는데요. 2000년 이후 최대폭이라고 합니다. 자, 앞으로 경제가 둔화되고 몇 분기 내에 크게 수축될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죠. 자, 인플레이션을 잡는 데는 성공을 할 수 있지만 하나를 얻으면 또 하나를 잃게 되는 딜레마에 빠지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자, 올해 내내 이 조정을 받은 주식 시장인데 경기 침체까지 오게 된다면 하반기뿐만 아니라 내년도 증시 상승까지도 어려워질 수가 있겠죠. 자, 앞서 몇 번의 굵직한 경제 위기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이번에는 연준이 정말 이 연착륙을 할 수 있는 해안을 좀 만들어주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요즘 나스닥 시총 상위 종목 중에서 가장 핫한 종목을 꼽으라면 테슬라가 아닐까 싶은데요. 자, 어제도 2% 가까이 상승을 했죠. 1.89%까지 올랐는데 최근의 상승 추세라면 시총 1위인 애플보다도 안정적인 방어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특히 어제는 이 독일에서의 판매가 급증을 하고 있다는 소식이 증시 상승에 힘을 실어줬는데요. 자, 테슬라의 올해 판매가 전년 대비 2배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도요타보다 더 많은 차량을 이 독일에서 판매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보도가 있습니다. 자, 올 초에 기가 베를린이 가동되기 시작했는데 어느 정도 수율이 나오고 있는 것 같죠. 자, 생산량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증가를 할 것이기 때문에 테슬라의 매분기 이 생산량과 판매량 역시 계속해서 증가해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결국엔 이 매출액 증가와 영업이익 증가로 이어지면서 화려한 하반기와 2023년도를 맞이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기대가 되죠? 자, 거기에 대해서 테슬라는 최근에 중국 상하이 공장에 이 증설 작업을 완료했다고도 했는데요. 오는 11월 말까지 이 업그레이드된 생산 라인을 시험 가동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이번 상하이 공장의 생산 라인 증설을 통해서 모델 3와 모델 Y의 생산량이 각각 30%씩 증가해서 하루에
각각 2,000대와 1,200대로 늘어날 전망이라고 합니다. 자, 이를 바탕으로 테슬라는 상하이 이 공장의 연간 생산 능력을 100만 대까지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자, 상하이 공장 증설을 통한 100만 대와 기가 베를린과 기가 텍사스에서의 램프업을 통한 생산량 증가, 그리고 기존의 프리몬트 공장까지 올해 150만 대 생산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죠. 그리고 2023년 250만 대 이상의 전기차 생산도 충분히 가능해 보이는 테슬라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두 번째 AI 데이까지 앞두고 있죠. 바로 다음 주 금요일 9월 30일인데요. 자, 지난 첫 번째 AI 데이 때 소개했던 이 테슬라 봇이 얼만큼의 성능 향상이 되었는지 궁금하고, 혹시나 테슬라 봇이 걸어 나오면서 이렇게 손 하트를 만들기라도 한다면 테슬라는 전기차를 만드는 기업을 넘어서서 AI와 인공지능의 선두 기업으로까지 우뚝 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다가 테슬라는 그 어느 기업보다 빠르게 에너지 기업으로 변화되고 있고, 앞으로 이 전기차를 비롯한 배터리 분야에서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세계 최고의 회사로 거듭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성장할 수 있는 재료들이 너무나 많죠. 투자의 선택은 여러분 각자의 몫이겠지만 저는 과감히 테슬라에 대한 투자를 추천드려 보겠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테슬라를 필두로 한 이 전기차 산업의 급성장은 결국 이 전기차의 핵심 부품인 2차 전지, 배터리에 대한 수요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지금 모든 완성차 업체들이 그 배터리 확보를 위해서 사활을 걸고 있죠. 자, 그래서 2차 전지 배터리에 대한 투자를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그림에서도 알 수 있듯이 2차 전지 배터리는 중국과 한국이 양분을 하고 있죠. 자, 일본의 파나소닉이 있긴 하지만 점유율은 점점 더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결국엔 중국의 CATL과 BYD, 그리고 한국의 LG에너지솔루션과 SK온, 삼성 SDI가 될 것 같고, 저희들 배터리셀 업체를 중심으로 한 양극재와 음극재, 분리막과 전해질 같은 소재 부품 업체들에도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해야 하는 것이죠. 자, 주요 국가별로 등록된 이 전기차 수를 봐도 중국이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자, 거대한 내수 시장을 바탕으로 CATL과 BYD 등 배터리 셀 업체와 이 전기차 업체의 성장을 내세우면서 정말 빠르게 달려가고 있는데요. 자, 그들을 미국이 뒤쫓고 있죠. 자, 미국은 작년부터 이 본격적으로 전기차 시장을 위한 정책들이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도 선방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 내년인 2023년과 2024년에는 중국과의 격차를 빠르게 줄여나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서도 알 수 있는 것이 중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한 전기차 시장의 성장인데요. 자, 중국은 CATL과 BYD 등 이 자국의 기업을 육성 중이고, 미국은 이 중국의 전기차 산업과 배터리 산업의 성장을 제재하기 위해서 중국을 제외한 이 배터리 셀 업체와 우방국과의 원자재 공급을 유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자, 이번에 발표된 IRA 법을 통해서 그 속도를 더 높여갈 것 같은데요. 자, 그런 관점에서 봐도 결국 배터리는 중국과 한국의 두 나라가 이끌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자,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와 타이거 2차 전지 테마, 그리고 타이거 글로벌 리튬엔 2차 전지와 같은 ETF 투자를 통해서 꾸준히 모아가 보시기를 계속 추천드리고 있고요. 단타를 생각한다면 다른 종목으로 가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자, 이런 종목들은 오를 때나 내릴 때나 그저 꾸준한 분할 매수로 중장기 투자에 정말 적합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인데요. 자, 반도체와 같은 파급력과 영향력을 가진 이 앞으로 미래 산업의 새로운 먹거리이자 반도체를 잇는 이 두 번째 산업의 쌀이 되지 않을까 감히 말씀을 드려봅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